좀 살려줄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약 먹이잖아요, 아이들요. 때때마다 보약을 먹이는데, 감정형 아이들의 보약은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라도 그 보약, 먹지 못한 그 없는 영양소를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애들한테 그것을 어떤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오버를 막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인정과 격려를 얻고 싶어 하는 이런 성향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는 감정형인데 엄마가 이성형일 때는 어떨까요? 아이가 너무 추워요.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지 아닌지 사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꼭 북극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추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6과목 중에 5과목을 100점 맞았고요. 한 과목만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사고형의 엄마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성형의 엄마들은 너 100점 5개 맞았는데 잘했고 근데 이거는 왜 90점이야? 이렇게 앞에 얘기는 아주 축소해서 일축해서 말해버리고 왜 90점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건네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내가 100점 맞은 거 5개를 좀 칭찬 흠뻑 받고 보약을 좀 흠뻑 맞고 싶은데 그거는 그 얘기한 것도 사실은 뒷얘기 하려고 그 얘기한 거죠. 왜 이거는 90점이야?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왜 90점이야? 왜 앞에 것만큼 못했어? 이 얘기를 비난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많이 에너지를 뺏기게 되죠. 정말로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면요. 감정형의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하지 엄마가 나 때문에 화가 났거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잘했다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성형의 부모는 애가 한 발자국 뛴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예를 들면 80점 받은 애가 85점 받았잖아요. 그러면 5점에 대해서 칭찬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을 내세울 때 어머니 기준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야, 이번에 85점 받았구나. 다음에는 너 몇 점을 얻고 싶어? 너 몇 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나 한 개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90점을 목표로 할까? 라고 아이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대발견 IQ가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3만 원 아이는 없다. 툭하면 선생님들의 지적을 받고 수업 중에도 늘 제멋대로 행동하는 초등학교 3학년 유승현. 문제 행동으로 인해 늘 산만하고 유난히 친구들과 다툼도 많은 승현이가 집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아파트. 알림장 어디니? 봐봐. 이 글씨가 이게 뭐야? 읽어봐 한번. 여러분 독서로 가져오기. 이게 글씨가 뭐야? 승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알림장부터 확인하는 엄마. 그런데 오늘따라 엄마는 화가 많이 나 있다. 승현이의 문제 행동을 전하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냥 오늘 읽는 거. 음악 시간에 뭐 했어? 음악 시간에 응. 리코더. 잘했어? 응. 잘했어? 칭찬 좀 받았다. 칭찬 받았어? 근데 엄마가 아는 건 그게 아닌데. 사실 오늘 음악 시간에도 승현이는 여러 번 말썽을 부렸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박자를 익히고 있는 음악 시간. 승현이만 혼자서 리코더를 불고 있다. 혼자 리코더를 불면서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승현이. 여러 번 선생님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승현이는 끝끝내 리코더를 불었다. 리코더 부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이건 불어요. 조금 있다가. 승현이는 선생님한테 리코더를 뺏기고 나서야 연주를 멈추었다. 리코더를 뺏긴 승현이가 이번엔 아예 책상 위에 엎드려 있다. 도무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승현이. 이번엔 또 뭘까? 승현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언가를 시킨다. 바로 쪽지를 적게 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심심해지면 쪽지 놀이를 하는 승현이. 제대로 쪽지를 적지 못한 친구를 때리기까지 한다.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던 말던 승현이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장난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승현이. 이번엔 승현이가 나와 노래를 부르는 시간. 마지못해 일어서지만 승현이 손에는 노래와는 상관없는 실로폰이 들려있다. 실로폰 안 하고 노래만 할 거야? 책만 가지고 와. 또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 승현이. 이것은
승현이가 이번엔 교과서는 빼놓은 채 자신만 앞으로 나간다. 도무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그렇다면 과연 승현이가 친구들과 함께 노래는 할까? 역시 승현이 노래는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지휘를 하고 있다. 너무나도 즐겁게. 수업 시간에 쪽지 돌렸니? 응? 수업 시간에 쪽지 돌렸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해서 쪽지 안 돌렸어? 무슨 쪽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고 딴 짓 안 하고. 응. 응? 응.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선생님한테 안 혼났어? 응. 진짜로? 엄마는 따르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나아져 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또 혼났다 그러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1번. 사실 엄마도 미안한 것이 많다. 4살 된 둘째 때문에 승현이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엄마. 학교에서 문제가 될 만큼 승현이의 산만함이 심해진 후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안 왔습니다. 틀렸잖아. 밑으로. 잘 집중하지 못하는 승현이가 유독 못 견뎌하는 것이 바로 동생의 칭얼거림이다. 위 먹어. 승현이는 공부할 때만이라도 엄마가 자신만을 봐주길 원하는데 동생이 칭얼거리면 엄마가 곧바로 동생에게 가기 때문이다. 밝게 웃으며. 하지만 아니야. 엄마로서는 밝게. 어린 둘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다. 동생이 있다 보니까 동생은 동생대로 엄마를 차지하고 싶고 큰애는 큰애대로 자기도 엄마를 차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많이 그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만도 하겠어요. 네. 선생님한테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엄마가 아이를 이제 못 믿겠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이런 거짓말하는 아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어머니들께서 어떤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이 너무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로서의 도둑질,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승현이는 보니까요 어떤 아이인 것 같냐면요.